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다봐야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일자리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긴 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이 미국 쪽 정치 상황이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고 기대했던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졌지만 왜 유독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장이 계속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대형주 일부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행복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이 스타겐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매매 내역과 수익률 잔고도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박우석 전문가, 황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겐 라이브 통해서 두 번째 뵙네요. 네, 두 번째네요. 주위 반응 어떠셨어요? 네, 문자로도 오면서 네. 좀 첫 방송에서 긴장하고 버벅댄다고. 긴장한 오늘도 또 티가 그렇습니다. 났다고 하셨어요? 네, 채널 다 돌아간다고. 이정은 아나운서 보다가 이제 제가 말하면 채널 다 돌아간다고. 아, 정말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열심히 투자 하겠습니다. 전략 들으려고 시청자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계시니까 오늘도 힘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호 전문가님은요? 네, 뭐 저는 네. 이제 그 실제 하고 지금 모의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네. 수익률의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걱정들을 좀 그때 실수를 하셔가지고. 예, 많이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자신 있으니까 뭐 그럼요. 회복되리라고 보고요. 예. 언제든 역전의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소외받는 코스닥, 우울한 개인 투자자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한다고 하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으시진 않나요? 내 종목은 왜 이렇게도 빠지는지, 왜 잘 가는 종목만 잘 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업종 대표주들만 상승하는 장, 일부 종목만 웃고 있습니다. 이 몰리는 쪽으로만 매수가 몰리고 기관의 매도세는 왜 이리도 계속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선주 대항해의 시대를 열어가는가라고 나와 있네요.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강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해외 제네릭 업체 국내 진출입니다. 이 제네릭은 복제약을 말하는데요. 이 제네릭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테바가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국내 제약사 한독과 손을 잡고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매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독 외로운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네. 현재 그 연일 올라가는 거래소 시장을 보면서 한숨 쉬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은 어제만 해도 1.4% 하락을 하고 네. 금일도 장중 한 1%가 넘었었다가 종가 기준 0.79%에 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지금 현재 지수로서는 연초 주가보다는 높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시장은 연초 주가, 작년 말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였죠? 작년에 네. 드라마 인기 끄는 게 있습니다. 응답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1997. 1997. 네. 네. 응답하라 1997로 1997이 작년 연말 종가 지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하라고 하니까 올해 초 1월 첫 장세에서 응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2013년이라고. 네. 2013년인데 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코스닥은 올라온 상태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이렇게 더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들은 더욱더 올라온 데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거래소는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지지부진하니까 디커플링 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상실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래소도 쏠림 현상이 많아가지고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 선호주 그리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IT 관련주나 자동차주, 화학주만 매기가 몰려서 그쪽을 올라타셔서 매수하신 분만 지금 현재 수익을 만끽하고 네, 있고 네. 대다수 종목은 지금 현재 상실감이 큰 상태입니다. 네. 그보다도 코스닥 매수한 분들은 더 심하겠죠. 네. 어제 같은 경우 CJ ENM이 3분기 실적이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예상치보다 떨어진다고 급락을 하였습니다. 9% 정도 네. 떨어졌나요? 네. 투신에서 기관에서 매도가 전체적으로 9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제 금감원 결제 서비스 관련주가 많습니다. 결제 서비스가 금감원에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다고 해서 KG 이니시스, 다날,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전자금융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파트론이나 KG 이니시스, CJ ENM 같은 것은 기관이 선호하던 주식이었는데 네. 이런 기관이 선호하던 코스닥 종목마저도 대규모 매도로 투매 현상까지 발생했고 금일은 또 J콘텐트리 같은 경우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설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코스닥 시장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으니까 주로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괴롭고 한숨을 자낼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오늘 시장에서는 또 안 좋은 루머까지 돌고 있었는데 어떤 루머였나요? 기금 쪽에서 아웃소싱하는 자금에서 코스닥은 10% 이하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렸다는 이런 루머까지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투심이 더욱더 꽁꽁 얼어붙게 네,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투심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장세 자체가 외국인이 연 35일째 순매수하는 이런 것에서 외국인 선호주, 외국인 수급이 따르는 주식만 오르고 다른 것은 소외돼 있으니까 이때 오히려 다른 종목을 찾아서 이 가장 최저점에서 투매를 하거나 지금 현재 보유한 종목이 가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고 또 업종이 좋은 거래소 마청들이 가면은 말하자면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식 중에서도 실적이 따르는 코스닥 주식은 나중에 거래소 종목에 부품을 납품하든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데 네. 최저점에서 투매를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것은 투자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개인적 생각입니다.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보고 정 안 되겠으면은 눌림목을 줄 때 달리는 말에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먼저 기업을 잘 살펴보고 또 최저가 투매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하는 게 제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네. 네, 조금 인내를 가져보자.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네, 투자는 심리 어렵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마저도 사람의 공포와 탐욕을 이겨낸다는 게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업종 대표주들만 상승하는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증시를 보게 되면 그 일단 주도주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1% 올랐다 그러면 이제 주변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세 나타나는 네.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탄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이 최근 들어 장이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네. 업종 대표주들이 제일 강도가 세고 그 주변주까지 이제 매기가 확산되지 않는 지금 그런 지금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전이랑은 확실히 다르군요. 네, 그렇죠. 상황이. 첫 번째는 원인 살펴보면 뭐 이제 증시의 자금이 뭐 많이 줄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겠고 뭐 그 경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기 부진에 따른 이제 개인들의 자금 이탈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이제 그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개인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예전보다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일반 그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크고 덩치가 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가 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ED 관련 부품주인 그 서울 반도체가 예전에 상승을 했으면 예전 같으면 루멘스라든지 뭐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이 따라갔죠. 거의, 따라간 게 아니라 거의 월등하게 2배 네, 이상 맞아요. 되는 그런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요새는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가게 되면 외인 선호하는 이제 서울 반도체가 또 장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당분간은 이런 지수가 견인될 때는 철저하게 대장주의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조선주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는가라고 했는데요. 조선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오늘도 뭐 3%, 4%대 상승세 나온 종목들도 많이 보였고요. 네, 오늘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신고가 28만 8,500원, 네, 7,000원 2.49% 오르고 삼성중공업 같은 거 4% 오르고 지금 현대중공업은 신고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 빅3라고 하죠. 네. 조선주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물론 네. 중고선을 하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진중공업 수빅만에 있는 한진중공업까지 있겠지만은 이런 조선주가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방산업의 업황 회복 그리고 물동량의 증가, 세계 경기가 조금 회복될 그런 기미가 보이면서 네. 올 여름에 선박 발주 그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중고조선가가 상승을 하였는데 네. 이런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과거 옛날 우리가 호황기 그때 2005, 6년 정도에 그때 조선 수주가 약 20조 원 정도 되었는데 네. 지금 현재 올해 수주가 한 15조 원 되고 내년 국내 조선업체 전체 수주가 한 17조에서 한 18조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선업은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그 어떤 중고선 배를 수리하거나 네. 아니면 싸구려 배를 만들 그런 게 아닙니다. 음. 요즘 배는 보시면은 이제 그 해양의 빙산을 깨고 있는 그런 선들 그리고 해양 시추를 하기 위해서 그 해상 플랜트 사업을 하는 그런 배들 네. 이러한 것들의 해상 플랜트 사업을 하는 배 수혜가 되고 해상 시추 설비 그리고 드릴십이라든가 고부가가치를 가진 그런 그 LNG 운반선 이러한 것들 고부가가치 선박이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체의 그 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죠. 그럼 이 상승세가 조금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 지금 이 업황과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으로 터닝한 상태고 현재 국내 말고 이렇게 선박을 수주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 수주에 받은 기술 자체는 국내 기업이 삼성중공업 같은 FLNG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드릴십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점점 늘고 있고 이런 추세를 반영하면서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제네릭 업체 국내 진출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네. 네. 그 한독과 그 테바가 이제 그 합작사를 설립함으로써 오늘 그 제약주 전반에 있는 그 제약주 전반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바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거의 1위 업체거든요. 네. 근데 제너릭이라는 것이 일단 영업력에 우선 기반하는 것이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는 제약주 가운데서 신약이 주가 되지 않는 그런 제약주는 약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너릭 관련해서 그 해외 업체 손잡은 업체가 지금 장내 종목 중에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가 있고, 하나는 또 근화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한도까지 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제약주의 흐름과는 달리 약간 좀 그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동화약품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은 상당 기간 좀 그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 같고, 반면에 말씀드렸던 그 위에 세 종목들, 한도, 그리고 네. 근화제약,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은 아마 그 좀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신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신약 위주로 이제 제약사가 재편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줄기세포 주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지금 탑픽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이 지금 상당히 상승률이 찹상 흐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메디포스트가 상승률이 이렇게 좋게 되면은 그 주변에 뭐 산성이라든지 그런 주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장이 그렇지 않은 만큼 만일에 메디포스트를 위시한 차바이오행까지는 공략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되 기타 주변주로는 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가 차별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 4개 살펴봤습니다. 네, 스타겐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네, 첫 번째로 황성우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일간 수익률 약간 부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2.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문서진 전문가 일간 수익률, 주간 수익률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 각각 1.63%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주간 수익률 1%대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박철순 전문가도 일간 수익률 0.28%, 주간 수익률 0.91%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 0.01% 일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수익률은 0.20%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나오신 전문가 두 분의 매매 내역과 포트폴리오의 상세히 짚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 나오고 가실지 궁금합니다. 박우석 전문가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종목들 보이고 있어요.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난 첫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산중공업과 효성 그리고 네오웨이즈 게임즈는 현재 보유 중이고 오늘 현재 첫날 테스트하느라고 샀던 종목이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이게 가장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이 나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테스트하러 매수를 잘못 키를 눌렸다가 근데 만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현재 조금 이따 제가 종목을 설명할 셀트리라는 주식을 오늘 매수를 하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5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셀트리온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하고 좀 손실 부분을 조금의 수익이 났던 두산중공업과 효성을 일부분을 매도해서 일부분 물타기라고 하죠. 어떤 단가 낮추기 위해서 하고 조만간 나오면 다시 두산중공업이나 효성으로 일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매 내역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규 매수한 종목이 있다고 하셨어요. 셀트리온인 것 같은데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그 종목을 설명하자면은 누구나 다 아시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죠. 서정진 회장님이라고 지금 현재 시세 조종과 또 검찰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해서 지금 검찰에라고 지금 4월 16일자로 기억납니다. 올해 그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회사가 또 주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회사의 주식을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에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고 주가가 급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네, 네. 서정진 회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대우자동차의 네. 임원으로 최연소 임원으로 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약회사의 그 어떤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자동차가 한 300조를 팔릴 때 제약은 1000조가 팔린다는 그런 세계시장 규모를 네.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항체 치료제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에 어떤 항체 관련해서 제약회사의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돈 자본 하나 없이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바이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면 램시마 네, 램시마가 떠올라요. 유명하죠. 네. 예, 램시마는 어느 쪽에 치료하는 약인지 아십니까? 그 류마티스 네, 관절염 치료제 아닌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네. 치료제입니다. 제 동생이 의사인데 아, 지금 네. 제 동생 병원에 류마티스나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보면은 현재 앞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저 허세팀이라는 약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어떤 그건 거죠?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아, 네. 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1위의 여성 암 관련해서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는 부분이 유방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일반 합성의약품의 이렇게 복제약이 네. 제네릭이라 하고 또 바이오약품에서 어떤 복제약이 나오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네. 바이오약품은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펩타이드 등 황체를 가지고 어떤 균을 배양해서 인체에 맞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정제하거나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은 일반 어떤 합성의약품 보통 일반 약국에서 보는 약입니다. 그런 약은 특허가 만료되면은 네. 화학식에 의해서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인체에 큰 어떤 동등성 시험을 해서 큰 이상만 없으면은 그 같은 약으로 인정하고 판매가 오리지널 약과 똑같이 복제해서 네. 하지만은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그것이 유사하지만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 복제약은 유사하다는 시밀러를 붙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럼 생산도 어렵고 임상 허가 등 기관과 생산 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번에 유럽의 임상 승인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에 이제 FDA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최종 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일본 시장도 진출했고 또 얼마 전 로이터 통신에서 또 이 회사를 이제 영국계 심혈관 신경계 질환 다국적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인수 합병이 가능할 네. 것 같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다국적 회사에서도 탐을 낼 만한 이 기업인데 현재 부분 실적이나 이런 게 아직 바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성장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 국내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오바마 케어도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 부분에서 네. 부분인데 오바마 케어가 오늘 또 구체한도 협상 부분은 오바마 케어도 상당히 가능성이 농후하고 거기에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주식이 이 셀트리온 아닌가라는 네.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는 약가가 인하돼야 되는데 네. 이런 복제약 싼 값에 복제약이 나와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셀트리온의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차트 보면서 흐름 어떤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올 4월에 셀트리온이 네. 4월 달 이후에 2배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네. 4월 22일 날 급락을 한 이 자리에서 네. 지금 현재 6만 600원까지 거의 상승을 이룬 다음에 네. 지금 현재 검찰 고발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근데 여기서 제가 보라색 선으로 한 이 선이 200일 선인데 네. 200일 선을 바탕으로 해서 고점과 저점의 사이 중간 위치에서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추세가 다시 5일선과 11선, 20일선이 추세가 정배열로 데려가고 있으면서 셀트리온은 지금
차트를 떠나서 제가 아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네네. 이 기업 가치를 가지고 네. 우상향 터닝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일부 부분은 상승과 함께 매도를 해서 포트폴리오 다시 좀 조정하지만은 네. 기업 가치를 가지고 저는 셀트로는 네. 들고 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네네. 것 같아요.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의 효성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성 네.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효성은 뭐 누구나 너무 잘 아시죠. 네. 효성의 오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효성에 오나요? 예, 효성은 오너가 정경련 회장이었던 조성래 정경련 회장이셨죠. 네. 효성은 물론 다 아시다시피 섬유, 폴리에스테르, 뭐 스판덱스, 화학, 중공업은 7개 사업 부분을 가진 어떤 효성그룹의 지배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뭐 기업만 얘기하지 말고 조금 투자자분들에게 재미있는 그 소재를 가지고 왔었는데 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말씀해 주세요. 경남 의령에 정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남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 바위가 좀 한가운데 솟아 있는데 솥 모양으로 서 있었어요. 모양새가 솥을 담아서 솥바위라고 하는데 네. 이 솥바위를 받치고 있는 게 다리가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3개가 남쪽, 북쪽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3개의 다리의 방향으로 반경 20리 안으로 큰 부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3명이 정말 나왔습니다. 그 반경 20리 안에서 3명의 재벌 네. 창업주가 나왔는데 한 분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두 번째가 LG그룹의 구인회 회장님,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분이 바로 이 네. 효성그룹을 일구어신 조홍재 회장님입니다. 조홍재 회장의 아드님이 바로 조성래 현 정경련 회장님이신 네. 효성그룹을 오너시고 그 바로 동생이 지금 자동차와 함께 너무 잘 실적이 좋아진 한국타이어 조항래 회장님. 그 네. 조항래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 누군지는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네, 이명박 회장님의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인데 이렇게 화려한 인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연륜이 탄탄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를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1,488억이고 순이익이 한 1,190억 정도 됩니다. 이 섬유 스판덱스의 사업과 화학 부분, 즉 화학 부분 모든 주식이 잘 가는데 효성만 좀 뒤처지고 있죠. 네. 어떤 이명박 대통령과의 사돈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그때는 안 했지만은 이제 검찰의 고발, 국세청의 조사 왜 현직에 있을 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화학주 장세에서 좀 소외되는 게 있지만은 네. 기업의 가치는 알렉산더 엘더가 말했지만은 고무줄로 5마일 정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주가는 네.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훌륭한 기업이라면은 충분히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셀트리온에 이어서 효성까지 관심 네, 종목으로 효성 차트, 네,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효성 차트 효성 보고 차트도 가실까요? 지금 검찰 고발 이후에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48,000원 정도인 올 4월부터 8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 화학주 장세에서도 오히려 21선을 붕괴시키면서 200일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 21선의 저항을 받더라도 다시 이 주가는 이거 부분을 돌파해서 전 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기업의 가치와 함께 저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지금 전 고점 8만 원.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는 목표가 10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내려오면서 셀트리온 매도 대금으로 충분히 더 추가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석 전문가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황성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와 매매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셜텍, 영진약품, 중국 원양자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크루셜텍 마이너스 2%, 영진약품 마이너스 7%고요. 중국 원양자원도 마이너스 5%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5%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트에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는 영진약품과 중국 원양자원이 지금 없습니다. 아, 크루셜텍만 보유하고 계신 네, 거예요? 크루셜텍만 네. 보유하고 있고요. 크루셜텍은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으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좀 약간 뒤로 설명을 미루고 네, 일단 중국 원양자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번째 고점 돌파에서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고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날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반락해서 조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봉의 길이 자체가 갭 대비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적산병 3일차 적산병에서는 다음날 하락 조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중국 원양자원은 10월 16일 날 일단 좀 매도 처리를 했고요. 네, 재진 타이밍을 노렸는데 장중에 거의 이제 급락세가 나오는 바람에 거래량이 폭증하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재편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원양자원은 5% 정도 수익을 챙기고 이제 나왔고요. 네, 영진약품 좀 보겠습니다. 전일 바닥권 가지고 21선 뚫는 모습이라서 1970원은 1970원에 일단 매수를 했었는데 네. 장중에 영업 실적이 안 좋다는 소식 때문에 10%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마이너스 7% 정도로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은 2분기 대비 약간 흑자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감소를 했다고 나왔는데 네. 감소의 원인은 살펴보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한 걸로 봐서는 어제 나온 공시에 따르면은 141억에 LG 생활건강의 드링크 공장을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 신약 개발 관련 회사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으로 보이겠고요. 네. 근데 왜 보유하지 않고 일단 매도를 했냐? 손실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네. 거래량이 전혀 대비 너무 폭증하면서 이렇게 쏟아진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틀이나 3일 정도는 다시 바닥권 재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네. 좀 더 저가 매수를 노리기 위해서 일단 손실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만일에 이 종목이 1,700원대에 진입하면 오늘 매도한 만큼은 다시 보유 포트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매매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네. 종목인 크루셜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좀 이상이 있는지 좀 잘 안 넘어가는 게 있네요. 아, 네. 자, 3일째 하락하고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차트상으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는데 14,900원을 종가상 돌파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네. 여타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연구 R&D 자금으로 쓰겠다는 공시도 이제 이미 한번 네. 나왔었고요. 기관의 매매 동향이 뚜렷한 매매 동향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움직이면 거의 외국인이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문인식 관련해서 시장이 상당히 지금 초기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인 만큼 아마 좀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 관련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지금 크루셜텍이 가장 힘이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이 좀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생체 인식 시장이 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군수업체도 몇 군데가 이제 지문인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인증서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메이저급인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문인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가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현재 흐름이나 해외 시장 동향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봉상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기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이 네.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계속 홀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매매 내역을 살펴봤고요. 혹시 네네. 다음 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당장 내일도 그렇고 네네. 어떤 종목 관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장 초반이 아니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업종 중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것은
컴퓨터가 잘 안 넘어가네요. 매끄럽지 않은데 지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 유황양행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은 차트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나면서 밑으로 꽂히게 돼 있습니다. 꽂혔죠? 제너릭 관련해서 그 한동약품의 그런 뉴스 자체가 전반 제약 업종 자체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 특이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화제약이라든지 한도 그리고 그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급등하다 지금 21선에서 쉬어가는 모습이고 세 종목은 지금 거의 다 지금 21선의 정배열 상태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마크로젠이 아니고 메디포스트의 주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3%, 3.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컴퓨터는 이거 네, 메디포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예전에 이게 메디포스트가 이 정도 강세를 보였으면은 예전 같은 시장이면 주변주로 매기가 확산돼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 줄기세포주 같은 경우는 7, 8% 급등세가 나온다든지 상한가를 친다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기관화 장세를 반영하는 만큼 이 종목만 지금 유일하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가는 것들이 아까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줄기세포주나 신약 개발 관련 회사들을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금 전문가께서 언급하셨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21선에서 트는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21선 트는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이 종목을 저는 그때 10월 그때 첫 방송 나와서 다음날 셀트리온을 좀 매매를 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이 종목을 10월 16일 날 일단 매도 처리를 하고 짧게 좀 가져가서 매매 내용이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좀 매매하기가 두려운 것이 일단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전문가님 방송 내용이 좀 방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매출 채권 자체를 셀트리온 자기가 잡아버리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솔직히 대주주가 주가 조작을 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관리란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논리를 들이대기보다는 제일 지금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 회계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셀트리온은 그 M&A 관련해서 주가 또 급등세를 나타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어울리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죠. 장대 양봉도 많고 음봉도 그만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급등세를 보인다면 저는 이 종목보다는 좀 얌전한 종목들, 메디포스트라든지 젠백스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내일장은 철저하게 제약주 관련 주 중에서는 제네릭 관련주를 좀 유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한 종목에 관해서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황상우 전문가의 오늘의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보니까요. 낙폭을 조금 줄여는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50%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해외 증시 상황은 현재 이렇거든요. 박우석 전문가. 네, 현재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 나스닥과 S&P 500이 마이너스 0.03. 아까 전보다는 방송 첫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이슈가 한 달락 되었고 예상했던 디폴트 우려라든가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지표들의 발표들에 조금 더 하고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것이 버냉키 의장 다음에 나온 사람 있죠? 자닛 앨런이라고. 앨런 의장이요. 연준 부의장에다가 이분이 다음에 양적 완화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했던데 버냉키 의장과 같이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 같고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결국은 고용이나 성장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또 이 이후에 실적이 보면 다시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그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저번 방송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떤 논리에서 움직이느냐. 지금 그 한 가지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느냐 마느냐 지금 네. 이거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장이 빠지는 물론 셧다운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 조기 축소라는 그 테이퍼링은 아마 연내에는 실시하기 힘든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지금까지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21선을 돌파를 하든지 깨지는 그 딱 요인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21선이 깨지게 되고 양적 완화 유지하게 되면 21선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일에 경기 지표의 악화로 인한 어떤 경기가 둔화됨에 의한 그 공포 때문에 매도세가 출현한다면 21선이 붕괴가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양적 완화 축소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장은 미국 지수는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만일에 그 15,700선, 600선, 15,600선 돌파하는 박스권 상단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첫째는 그 유동성으로 풀린 자금이 경기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줘서 네. 경기가 완전히 우상향을 할 때는 네. 네. 이때는 이 박스권을 뚫으리라고 그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그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상승도 없다는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네네. 이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성원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은 상당히 지금 그 어떤 개별주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지금 대형주의 신규 편입을 하자니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는 조정시 매수, 즉 매수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고요. 양적 완화의 포인트가 되는 종목 대형 업종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종 대표 중에 금융주가 그래도 제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저는 그거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계좌가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네. 좀 사지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대형주는 편하게. 조선주나 이런 중공업주 같은 경우에 더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제일 큰 매매 포인트는 지금 조선주나 중공업 해양 플랫도 쪽으로 가려면 일단은 유가가 11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신고가 갱신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지금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조금 신규 편입하실 분들은 중공업이나 이런 전방산업 관련주들은 조금 매매를 유보하시는 게 왜냐면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도 만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크고 기술력이 외인과 기관이 매매에 가담하고 있고 매매에 가담하면서 좀 어떤 차트상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네. 두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기관의 매매가 전혀 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빛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2,3천억, 1,000억에서 2,000억 되는 그런 애매한 시가총액들은 오히려 힘을 못 받고 1,000억 네. 미만이거나 아니면 네. 아예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코스닥이 좀 그래도 힘을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전략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관심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너릭 관련주, 관련주.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 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가 지연되는 만큼 금융주 이렇게 세 가지 업종 섹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현재 제가 띄워놓은 화면이 현재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가 지금 오늘 현재 낮게 시작을 한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지수 자체로는 마이너스 0.6% 하더라도 시작 자체를 낮게 출발하면은 모양상의 일봉 차트 모양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양상 오히려 또 올랐을 때 빠졌으면은 또 음봉이 나오더라도 또 상승했을 때 가짜 음봉, 가짜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은 이 모양보다는 색깔을 많이 보니까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온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시초가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장중에 다시 고점에서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잠밤에 자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해서 또 네. 다시 밀리지 않고 상승으로 가면은 우리 시장은 내일 또 오늘 날처럼 좀 갭 상승해서 나옵니다. 저는 투자자들한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하나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뜨면은 다음날 아침 시초가가 상당히 높게 난 다음에 음봉이 나오게 되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다음날 우리 시장은 폭락을 한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옵니다. 그것을 고수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다음에 우량주 추세가 있던 종목을 갖다가 시초가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해가지고 개미들이 tum에 나오는 것을 받아서 다시 양봉 나와서 팔아도 하루에 2, 3%가 나와도 1년 이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개미들이 너무 그런 미국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 상승을 했다고 또 아침부터 시초가를 따라오거나 이런 그런 그 냄비 매매는 조금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상식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도 투매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들의 뭐 자금 매도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수급이 기업 밸류에이션 매력과 앞으로 경기 회복이 있겠다는 거 가지고 대형주만 투자하고 앞으로 40일이 이어질지 50일이 연속 순매제일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차트로 보서 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 8년도에 34일에 연속 신고가 기록을 돌파했으니까 오늘 35일째면은 야 이게 추세 돌파다. 38일, 39일 이어진다고 네. 생각할 정도로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줄줄 이어지면은 현재 뱅가드 펀드가 올 초에 그 9조 6천억을 매도했는데 이번 6개월 만에 매수한 금액이 외국계 자금이 13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조가 더 들어온다면은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이상향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점도 좀 유념했으면 하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박우석 전문가, 황성훈 전문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투자 클럽의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투자 강연의 동콘서트가 10월 19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출연하신 박우석 전문가님도 동콘서트 참여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나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나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 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맨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He's waiting, she's waiting at home. Bradley,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퀸 장윤정, 황태자 박현빈, 땡벌의 신사 강진, 쌍둥이 자매 윙크, 남자의 인생 홍원빈, 사랑이 뭐길래 최영철, 트로트 신동 양중화,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120분간의 메가 콘서트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초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12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유민아입니다.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는 최상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